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현재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한 80년쯤 전에는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피로회복제로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감기약이나 천식약을 목표로 개발이 된 건데 이걸 먹으면 잠도 잘 안 오고 각성이 된다고 해서 당시에 군인들에게 지급도 되고 피로회복제로도 많이 팔렸죠. 1950년대가 돼서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을 인정받아서 마약류로 분류되었습니다.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1998년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무려 66%가 넘었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담배를 피웠던 거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고속버스 타면 옛날에 만들어진 버스는 버스 뒷좌석에 잿더리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예전에 만들어진 비행기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 안 된다 경고등이 떴었죠. 90년대 이후부터는 당연히 못 피게 됐지만 그전에는 한마디로 버스나 비행기에서도 흡연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고 실내 흡연, 식당에서 흡연하는 등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불과 2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생회관이나 몇몇 건물은 그냥 흡연이 가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경악스러운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예전의 어떤 조직 문화나 회식 문화가 훨씬 더 강했고 음주도 엄청 했죠. 선후배 문화도 강하고 막 술을 강권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문화라는 게 뭐냐면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게 문화인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막 김치를 원래부터 너무 좋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식탁에 매일 올라오니까 세 끼씩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김치 없으면 허전해지는 거죠. 커피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도 자꾸 남들이 주다 보니까 사주다 보니까 먹게 되면서 하루에 2~3잔씩 먹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나 아니면 인류 전체의 문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2040년대 2050년대의 사람들은 2024년에 우리를 보고 경악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를 잘 추적해보면 앞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대세가 될지를 알 수 있고 앞서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4년인데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커다란 흐름의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이전까지의 흐름의 변화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이 90년대 이전에는 소위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잘 못 사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88년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이 시기가 이제 한국인의 국민소득이 전 세계 평균을 추월한 시기입니다. 중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기에 중진국에 진입한 시기에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민주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술문화, 영화나 음악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개개인이 운동을 하는 일상이 나타나요. 어느 시점부터 그러냐면 대체로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게 소득 수준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다음에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문화현상의 변화는 원래 한 5년, 10년에 걸쳐서 뒤늦게 따라와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지 한 5년, 7년 있다가 서태지가 나오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동네에도 헬스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70년대, 80년대 이 이전은 뭐냐면요. 일상이 없는 시대예요. 일상. 일상이 없다는 게 뭐냐면 퇴근하고 퇴근했는데 나 가서 운동하고 와야겠다 이러신 부모님 세대가 좀 드물죠. 당시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주 6일 근무는 당연하고 포항에 종합제철소 지을 때나 중동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아니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그때 노동자들이나 연구자분들이 퇴근 후 일상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현장에 야전 텐트 치고 모든 것을 불사를 때였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무료하게 느끼는 이 일상이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절박해서 퇴근 후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요새는 한국이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취업 스트레스에 입시 스트레스에 초저출산에 헬조선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저는 한국인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을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바람이냐면 일단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한 20년 정도 지속된 중진국 진입 시 발생하는 1차적인 건강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 그러니까 중진국으로 진입한 시기에는 한국에서 이제 운동하는 일상이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에는 소위 몸짱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다이어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이전에는 근육량을 늘려서 몸짱이 된다? 뭔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받기 딱 좋았죠. 다이어트를 한다? 그때 사진들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보면 다들 늘씬하고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는 이제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다행인 거지. 뭐 과체중이신 분들은 이미 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죠. 과체중 자체가 중진국이 돼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웰빙 같은 단어가 생기고 음식 장 볼 때 우리가 원산지 체크하고 뭐 유기농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이런 게 다 요 시기에 들어서 생겨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건강에 대한 관념, 운동에 대한 관념이 바뀐 것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식이 축적되면서 예를 들면 이전까지도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은 막연하게 있었는데 이것이 폐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무지막지하게 올린다는 것이 점점 전 세계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니까 98년도부터 흡연율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내려가서 지금은 30%인데요. 98년 이전에는 그러면 한국 남성 66% 이상 피웠느냐? 아마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통계가 없습니다. 거대한 통계가 잡히는 것이 중진국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98년 이전에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중진국이 되면서 발생한 건강 문화의 변화가 당연히 이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인데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운동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긴 했는데 주로 헬스나 다이어트 중심의 운동이 돼서 소위 몸짱, 외모지향적인 운동이 주가 됐어요. 이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멋지게 꾸미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외모 가꾸면서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런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몸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을 더 뺄 필요가 없는데 체중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막 말랐는데 더 식단하고 몸을 혹사시킨다든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근력을 올려야 실질적인 신체 기능이 좋아지는데 유산소 하면 뭐 근손실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혀 유산소를 하지 않고 근력 운동만 한다든지 심지어 웨이트를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운동 문화에 거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선진국에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소득이 상승하면 문화적인 변화가 5년 내지 10년 뒤에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운동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심혈관계를 강화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심장이 튼튼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불안장애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심지어 학업 성취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이 방향으로 운동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데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저기 강변에 가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늘어나고 예전처럼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늘어나고 수영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테니스 많이 하고 여성분들도 풋살 같은 운동 팀 짜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잠실의 석촌호수 가보면 예전에 10년 전에는 거기서 누가 뛰고 있다? 딱 보면 그냥 외국인이었어요. 이미 운동 문화가 자리 잡은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 그런데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유튜브를 찾아봐도 달리기나 수영하는 사람들 컨텐츠 많아지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양한 일상을 살아가는 각계각층의 분들, 가정주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작가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매일같이 이런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그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이 선진국 시기의 운동 문화는 운동에서 더 멋져 보여야지, 살 빼서 더 이뻐 보여야지 이 단계를 훌쩍 넘어섭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제 주변에 365일 중에 360일을 달리기를 하고 360일을 수영을 하는 그런 원장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초인적인 의지가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인 3종 경기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운동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하루 이틀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이런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한 날이나 그 다음 날의 컨디션이 그것을 며칠 안 한 날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한 나 자신이 그렇지 않은 나보다 더 멘탈이 좋고 집중력이 좋고 절제력도 좋아져서 그전에는 끊으려고 했지만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도 끊게 되고 타인에게는 더 관대해지고 전반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운동은 신체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심폐운동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 60년 정도에 걸쳐서 고도의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가 아프면 만성 피로가 있으면 뭔가를 잘 챙겨 먹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실제로. 못 먹어서 병이 왔어요. 예를 들면 결핵균 있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결핵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야 옵니다. 영양실조처럼 많이 못 먹어야 결핵이 발병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뭐 각종 질병들이 뭐 애들이 아프다? 학교 쉬게 하고 잘 먹이면 나았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지금은 먹는 게 부족한 시기가 아닙니다. 운동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사람들은 지금 2020년대 초반의 한국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이때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유산소 운동량이 부족했구나. 일주일에 1시간도 심박수 올리는 유산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사람들 흡연율이나 평균 수명을 보면서 깜짝 놀라듯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이 건강혁명에 하루빨리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이제 심박수 얘기하려고 했는데 심박수는 좀 강론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문화에 대한 좀 총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강론으로 들어가려고 이런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금방 바뀌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문화거든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